자, 안녕하세요. 덩컨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함수열의 급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함수열이라는 것은 함수의 성격도 가지고 또 반면 수열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엔 함수열의 수열의 성격으로 바라본다면 수열에서 부분합이나 아니면 무한급수, 급수에 대해서 지난 7장에서 좀 다루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함수열의 급수도 한번 다루어 볼 때가 되었고요. 그것의 첫 번째 정리가 따름 정리 8.9입니다. 자, 따름 정리 8.9. 함수열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그 함수열에 대한 급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급수가 균등수렴할 필요 충분 조건은 임의의 양의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n이 존재해서 그 자연수보다 더 큰 mn에 대해서 이런 부분합 n 더하기 한 번째부터 n번째까지의 함수열의 합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한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이 증명을 하기 전에 앞에서 함수열의 예를 처음 들면서 이런 게 있었죠. 예를 들어 함수열이 하나 있으면 함수열이 n 더하기 x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런 함수열은 첫 번째 항은 1 더하기 x, 두 번째 항은 2 더하기 x, 세 번째 항은 3 더하기 x, 이렇게 n 더하기 x 이런 일반항까지 이렇게 수열을 나열할 수 있는데, 이것을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함수열을 더한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자, 1 더하기 x랑 2 더하기 x랑 3 더하기 x 이런 것들을 n 더하기 x까지 이렇게 더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1부터 n까지 더한 거는 2분의 n 더하기 1이 될 거고, 자, x가 총 n개였네요. nx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이럴 때 이것은 이제 함수열의 Sn x 부분합의 함수열 Sn을 여기서 Sn을 함수열의 부분합인데 이것도 하나의 함수열이 됐습니다. 부분합 함수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fnx라는 함수열의 급수를 한번 첫 번째 항부터 fnx의 급수를 구한다는 것은 정의에 따라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부분합 snx가 어디로 가냐를 따지는 거고요. 이것은 한 번 더 쓰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주어진 함수열을 부분합을 구한 후 극한을 보낸 것입니다. 자, 이 위에 제가 예를 들었던 이 함수열을 보면 부분합은 snx는 이렇게 나왔었죠. 2분의 n 더하기 1 더하기 nx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어찌됐건 발산을 하네요. 네. 그래서 함수열의 예를 들었고, 그 함수열에 대한 부분합 함수열, 그 부분합 함수열의 극한을 보낸 것이 바로 주어진 함수열의 급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기억하시고 따름 정리 8.9를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따름 정리 8.9를 좀 간결하게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주어진 함수열의 급수가 균등수렴 한다와 필요 충분 조건은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자연수 n이 존재해서 그 자연수보다 큰 mn에 대해
대해 n 더하기 한 번째부터 n 번째까지 주어진 함수열을 다 더해서 절대값을 씌운 것은 입실론보다 작다. 이것을 보이려고 하는데요. 보이려고 하는데 간단합니다. 저희 SNX라는 부분합 함수열을 주어진 함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급수가 가정에 의해 이 급수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n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까지의 부분합 함수열을 구한 다음에 극한을 보낸 것인데, 이것은 위에 SNX라고 저희가 정했기 때문에 SNX를 극한으로 보낸 것인데, 이것이 균등수렴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SNX라는 이 수열이 균등수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함수열이 하나의 함수열이 균등수렴한다 라는 정의는 코시의 함수열에 관한 코시의 판정법에 따라서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따라서 자연수 n이 존재해서 그 자연수보다 더 큰 mn에 대해서 이 함수열 SMX랑 SNX의 차가 입실론보다 작다인데, 사실 SNX가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함수열을 더한 것이고, SNX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함수열을 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입실론보다 작게 된다고 코시 판정법에 의해서 나왔죠. 근데 이것을 다시 잘 살펴보면 또 뭐랑 같은 거냐면, m이 n보다 크다고 하였으니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는 모두 다 빼고 k가 n 더하기 한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함수열을 다 더한 것이 입실론보다 작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코시 판정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정리 8.10에서는 바이어스트라스 M 판정법 또는 바이어스트라스 M 테스트라는 정리인데요. 이것은 이제 좀 전에 함수열의 급수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함수열의 급수가 균등 수렴하기 위한 일종의 판정법입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fn이라는 것은 하나의 함수열이고요, mn이라는 것은 수열입니다. 하나의 수열입니다. 그런데 음이 아닌 항으로 된 수열인데, 만약에 모든 x에 대해서 fnx라는 함수열이 이 수열에 의해 일종의 양항수열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양항수열에 의해서 유계가 된다면, 그리고 만약에 이 mn이라는 수열에 대한 급수가 만약에 수렴한다면, 이 함수열에 대한 급수 또한 균등 수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왠지 이거 비교 판정법하고 비슷해 보이죠? 자, 이걸 좀 간결하게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함수열이라는 것은 D에서 R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또 MN이라는 것은 수열인데 MN이라는 것은 모든 항이 0보다 같거나 큽니다. 음수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x에 대해서 정의하게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열의 절대값이 mm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즉 함수열은 mn에 의해 유계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럴 때 만약에 mn에 대한 급수가 수렴한다면 함수열 fn에 대한 급수가 균등수렴한다. 자, 함수열의 급수가 균등수렴한다는 것을 증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아니면 좀 전에 봤던 따름정리 8.9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증명 방법으로서는 수월하거나 편리하지 않아서 오히려 이 바이어스트라스 테스트를 많이 사용하고 편하게 좀 사용되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증명을 해보고 예제를 통해서 또 얼마나 편한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증명. 우선 이 수열 mn에 대한 급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 지난 7장에 있는 급수에 관한 코시 판정법에 의해서 자, mn의 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의 정의는 임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자연수가 존재해서 그 자연수보다 큰 mn에 대해서는 n 더하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수열이 입실론보다 다 모은 게 작습니다. 이게 정리 7.4 급수에 관한 코시 판정법. 자, 이제 보이려고 하는 것은 주어진 함수열이 균등수렴하는 것이다를 보일 텐데 그것이 바로 정리 8.9에 증명이 된 그 식으로 보이겠습니다. 즉, 이 부분합 함수열의 차이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이것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함수열의 합에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함수열의 합을 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바로 n 더하기 한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함수열을 더한 것이고, 이것은 삼각부등식에 따라서 절대값이 다 취한 것을 더한 것이 더 같거나 큽니다. 자, 근데 가정에 의해서 이 모든 함수열의 값은 수열 mn에 의해 유계가 되어 있네요. 그럼 이것은 mn이 더 큽니다. 자, 근데 mn은 이런 수열은 음수항이 없다고 했네요. 자, 원래는 이렇게 했는데 음수항이 없다고 하니 이것은 사실 절대값을 씌워도 값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서 이 mn에 대한 수열의 급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 이미 입실론보다 작죠. 네, 따라서 정리 8.9에 함수열이 균등수렴한다와 동치 필요 충분 조건인 이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함수열 fnx는 균등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균등수렴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예제 8.13을 보겠습니다. 주어진 함수열의 급수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항까지 코사인 nx라는 이 함수열의 급수입니다. 이것이 수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열을 fnx를
n제곱분의 코사인 nx라고 두고요. 이 함수열의 절대값을 보면 이것은 n제곱분의 코사인 nx이고 이것은 정확하게 n제곱분의 1이 큽니다. 근데 이건 양수니까 n분의 1이고요. 자, 이것을 수열 mn이라고 본다면 수열 mn에 대한 급수 n제곱분의 1은 수렴합니다. p급수인데 p가 2인 급수로 수렴하죠. 자, 따라서 주어진 함수열에 대한 급수는 균등 수렴합니다. 상당히 편리한 방법이죠.